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오늘 시장과 관련돼서 내용을 자세하게 저희가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글로벌 악재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해소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국채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시장을 억누르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지금 실적 발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이런 기업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 하지만 저희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든든한 계좌를 챙겨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전략 그리고 오늘장에서 관심 있었던 테마와 픽 종목까지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순서입니다. 최재원의 도전 100전 100승. 먼저 최재원 위원님부터 인사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연휴 잘 쉬고 오셨나요? 네, 푹 쉬었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뭔가 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거든요. 오늘도 시장 조정받고 있고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점검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전화 방송을 할 때 말을 했었는데요. 이제 코스피가 이제 수요일 날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왔던 수요일 날 이 저점인 2,910 부근, 2,908까지 내려갔었는데 여기 부근을 오늘 잠깐 이탈하더라도 종가상만 지켜주면 오늘은 좀 지키는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었고 지켜주기만 한다면 좀 강한 반등을 내일이나 모레 이틀 안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살짝 이탈했다가 조금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좀 시장을 우려하는 이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이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실업률 자체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경제 활동률도 같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었고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고 기대했던 50만에 비하면 20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작았다.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소식에 이제 국채 금리가 또 이제 오르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 자체가 그거에 반응을 했죠. 시장 자체가 좀 안 좋게 반응을 한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고용 지표를 보고 나서 인플레이션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인플레이션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이게 왜 시장에서 악재인가?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좋은 경기 둔화에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면 연준에서는 이제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거나 확대하거나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악재조차도 호재로 만들어버리는 연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연준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죠. 이렇게 좀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버리면은 예정대로 연말에 과연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될 텐데요. 연준이 테이퍼링을 예상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지표가 바로 이 고용지표 안에 있습니다. 고용지표 안에서 임금 상승률을 좀 주시해 봐야 되는데 임금 상승률이 지난 달 대비 0.6%나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률이면 1년에 7%가 넘게 임금이 오르는 건데 이 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오르면 잘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 페드는 이제 유동성 공급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예정대로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될지. 왜냐하면 경기 둔화 지표가 나온 건 맞으니까요. 안 좋은 지표가 나온 건 맞으니까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임금 상승률을 보자면은 이대로 이제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연준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많죠.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근데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뭐냐 하면은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네.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가가 왜 오릅니까, 여러분?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은 물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느냐? 아니요. 이제 PCE 물가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3.5에서 3.6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3.5에서 3.6 수준을 지켜주고 있고 이 이상 좀 강한 여기를 넘는 돌파하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더 큰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무슨 뜻이냐? 좀 길어지는 물가 상승률, 다만 더 심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뜻이 무슨 좀 단기적인 물가 상승이다. 이런 말을 한 이유 자체가 물가가 3.5에서 3.6 실제로 여기서 막혀가지고 더 오르지 않고 있고요.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것 자체가 좀 기저효과입니다, 사실. 기저효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 숫자와 통계상의 어느 정도 좀 허점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작년에는 이 쇼크가 오면서 네. 수요가 줄었죠. 그러니까 돈을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공급을 늘렸습니다. 수요를 늘렸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네.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 수요를 늘려줬습니다. 돈을 풀어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공급이 많이 부족해졌죠. 수요가 네. 늘은 거에 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건데 이거는 작년에 물가가 낮았을 때 대비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물가 지수 자체는 3.5에서 3.6에서 막힌 상태로 더 오르고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준 의장의 말을 좀 보자면 여기서 더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좀 길어질 수는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진짜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를 우려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도 않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춰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뭐 대표적인 예로 에너지 가격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우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지금 원자재를 사놓는 게 미리 조금 더 사놓겠죠. 낫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원자재를 다 지금부터 사가지고 모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물가 상승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길어지다 보면은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더 길어지고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서 현재 단계는 우려라는 거고 연준 의장 말은 지금으로서는 그 단계는 아니다. 다만 만약에 그 순간이 온다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이용할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실제로 이 물가 상승이 길어지고 좀 심해진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 네. 당장 이게 사태가 정말 길어질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가능성만 시사를 했을 뿐이고요. 당장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를 보고 돈을 풀어달라라고 어느 정도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쭉 이렇게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해결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달라 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금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급락을 할 것 같다. 당장 급락할 것 같다 이런 우려는 좀 없습니다. 현재 지금 당장 급락에 대한 리스크는 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만 보더라도 오늘 이제 지켰던 이 수요일 날 좀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던 2,906 부근, 2,910 부근인데 여기를 오늘 지키고 이대로 마감한다면 좀 추가 하락 없이 이대로 좀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는 이제 뭐 다양한 미중 갈등부터 해가지고 에너지 공급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각국의 정치권에서 풀어갈 문제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무역 갈등이나 에너지 공조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이 잘 되면은 지금 현재 부족한 공급난을 해결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당장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하겠지만 당장의 급락은 없기 때문에 뭐 횡보장 아니면은 연준이 이번에 지표를 보고 나서 테이퍼링을 좀 더 미루겠다 아니면 유동성 공급을 조금 확대하겠다거나 유지하겠다 이런 말을 할 경우 시장이 다시 한번 환희의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외교적인 문제로 지금 원자재 가격도 조금은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기간적으로 다소 좀 길어지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급격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소화 단계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얼른 좀 마무리가 돼서 시정도 안정을 찾고 다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특징적이었던 테마 알아보면서 고스톱 계속 가져가 봐도 될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어떤 테마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적인 테마 천연가스와 비트코인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계속 이어지던 이슈다 보니까 왠지 저는 이게 다소 마무리가 돼가면서 스톱을 하라고 하실 것 같거든요. 고일지 스톱일지 궁금한데 어떤 걸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다시 고다. 단기적으로는 다시 네. 고군요. 네, 설명 도와주시죠. 이때 이제 이전에 제가 천연가스가 한번 급락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단기적인 급락이 올 수 있다. 왜냐?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이기 때문에 좀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급락이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에너지 공급난이 좀 지속되고 있고 그 원인에 관련돼서도 이전 방송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천연가스 차트로만 보면은 천연가스 선물 자체가 좀 단기적인 반등 자리예요. 단기적인 반등 자리에 와 있고 오늘 당일 강세 종목 중에 이제 GSE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GSE가 오늘 천연가스 가격 이슈로 올랐습니다. 현재 실제로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유럽과 중국이 겪고 있는 에너지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늘릴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맞았었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아직은 공급을 하지 않았고요. 공급 확대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가격은 이 현물 가격은 조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SE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돼서 수혜주로 오늘 급등을 했고요. 보면 차트 역시도 현재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굉장히 좋고 매도도 그렇게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대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듯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천연가스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이야기를 한 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천연가스 유럽을 통과하는 이 천연가스 배관 문제로 미국과 좀 다투고 있었고 이제 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해결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실제 공급을 확대하지는 않았어요. 확대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푸틴이 과연 네. 할까입니다.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는 한 거잖아요. 아직 시행이 안 했을 뿐이지. 네,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약속 장소에 각국 정상들의 만남에 맞아요. 일부러 몇 시간씩 늦게 나가는 사람인 만큼 그 현재 그 의향에 대해서는 맞아요. 언제든지 바꿔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 관련된 신뢰도가 굉장히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현재 차트, 선물 차트만 봐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현재 현물 가격도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다시 한번 천연가스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고점은 맞습니다. 고점은 맞고 에너지 공급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했던 이제 세계 각국들이 에너지 공조를 위해서 조금은 노력을 할 거예요. 현재는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 공조가 뭐 유가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에너지 공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에너지 공급난이 계속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은 아까 말했던 원자재를 점점 쟁여놓기 때문에 점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그런 좀 악순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좀 세계 각국들이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네. 노력을 많이 할 거고 실제 중국도 호주산 석탄을 쓰지 않겠다고 말을 하다가 실제로 호주산 석탄을 지금 내려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공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이 천연가스 관련돼서는 현재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말 그대로 고점은 맞습니다. 단기적인 거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시세를 강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은 좀 어려운 시장에 아무래도 원자재 쪽으로 계속해서 돈이 몰리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한 번 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틴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번 강하게 조정을 받았으니까 현재 가격에서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 잘 보고 진입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이 올라온 것들 중에 다 인버스 천연가스 관련주들이에요. 이런 ETF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면 오르는 네. 그런 종목들입니다. 16%까지 이제 올랐다는 거는 천연가스가 한 8% 내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GSE는 오늘 상한가 정도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게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이 또 다른 거죠. 실제로 이 GSE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과 중국에서 천연가스의 가격, 내가 천연가스를 살려고 할 때 가격이 오른 거고 이 선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선물 시장입니다. 미래 퓨처스라고 해서 미래 가격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정말 이제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하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미래에는 더 다시 낮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에 폭락을 맞았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인버스가 오르고 있는 건데 이제 지지라인 자리에 다 왔습니다. 천연가스 선물 차트가 지지라인에 다 와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 이슈 자체가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이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모르죠. 저는 이제 푸틴이 아니니까. 그럼 천연가스 관련주라고 해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선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봐야겠죠. 그럼 GSE라는 종목은 일단은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계속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GSE는 오늘 상한가까지도 갔는데? 그렇죠. 그래도 왜냐하면 선물 가격이 지금부터 다시 급등을 한다면 현물 가격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같은 경우는 미래의 가격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렇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봤을 때 GSE를 뭐 어떻게 바로 대응해야 되냐, 지금 사도 되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선물 가격이 올라준다면 다시 반등에 성공한다면 여전히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고다. 왜냐하면 에너지 공조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공급난이 계속될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시점에 어느 정도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한 번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천연가스 선물도 제가 생각했던 자리까지는 다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푸틴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죠. 그러면 혹시라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한 개만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ETF를 매매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ETF를 하자. 근데 ETF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ETF를 설명을 좀 더 덧붙여 주실까요?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내리면은 그대로 오르는 그 퍼센트만큼 오르는 게 인버스고요. 천연가스 이제 뭐 상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선물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그 시세를 따라 오르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곱하기 2 레버리지 이렇게 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반대로 이제 반대로는 아닌데 그대로 보면은 이제 레버리지라는 게 붙은 거는 천연가스가 1% 오르면 이 상품은 2%가 오르고요. 그렇죠. 2배로 곱절로. 인버스에 곱하기 2가 붙어 있으면은 천연가스가 1% 내리면 2%가 오릅니다. 이 레버리지가 붙은 곱하기 2가 붙은 상품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ETF 매매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GSE 같은 종목들을 봤을 때는 오늘 좀 큰 힘을 보여주었으니까 이대로 내일 눌려서 만약에 눌리더라도 한 3,200 한 20원에서 3,300원, 한 50원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여기를 좀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재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좀 조정의 정도를 보고 나서 진입을 결정해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천연가스가 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으니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을 검색해 본 다음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다 싶으면은 진입이 좀 유효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테마였던 이 천연가스 관련주 살펴봤고요. 단기적으로 고다 그리고 이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조금은 조정을 받았던 종목을 매수를 하시길 권장을 드린다라고 하셨고 또 ETF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테마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비트코인 관련주, 사실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7천만 원이 넘었죠. 그리고 앞으로 좀 계속 봐도 될지 궁금한 게 또 상승했다 싶으면 악재를 맞으면서 하락하는 게 또 코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스톱이라고 말을 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왜죠? 일단 비트코인이 왜 오르는지부터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왜 오르냐? 뭐 ETF 호재가 있죠. 이번에 SEC 위원장이 저번에 이제 캔슬러라고 미친 코인파로 바뀌었습니다. 코인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ETF는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죠. ETF를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는데 이번에 ETF 올해 10월
18일부터 있습니다. 쭉. 이게 ETF 상품들이 다 승인이 날 것 같다라는 소식과 함께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해칭 용도로 오른 겁니다. 원래라면 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으로 쓰여왔지만 네.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시대다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온라인 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니까 해칭 수단으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비트코인을 좀 사모으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오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PCE 물가지수는 3.5에서 3.6%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이상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오르고 있지 않고 좀 길어지다 뿐이지 인플레이션이 뭐 지금 당장 심해지거나 그럴 것 같지 않다. 좀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다가 이제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말이기 때문에 뭐 당장에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전에 뭐 이 관련돼 가지고 CME 호재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예전에도 CME 호재가 있었는데 이제 CME가 열리자마자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이전에 상승했던 패턴과 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좀 반등 채널 안에 있습니다. 채널 안에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부근에서 조금 뭐 이렇게 비벼주다가 좀 지지를 받고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크게 횡보를 하다가 한 6만 $100를 넘지 못하고 내릴 것 같아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그어놓은 큰 채널을 돌파해내지 못한다면 6만 $50에서 6만 $100를 강하게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이 비트코인은 한번 여기를 여기 상승의 출발점이 아마 2만 7천인가 그럴 거예요. 2만 7천인가 8천 불인가 그러는데 여기를 깨러 내려오는 여기를 아래로 이탈하러 내려올 만한 큰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반등한 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줄어들고 에너지 공조가 일어나고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없다 하면서 이제 증시랑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크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내리더라도 $5만 부근을 지키는 선에서 한 49,000에서 $5만 지키는 선에서 횡보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횡보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이 채널을 한번 그어 본 다음에 6만 $100, 6만 $50에서 $100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전까지는 잠깐 관련주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네. 올랐다고 해서 주목을 좀 받지만 그 전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이전에 CME 때도 그랬고요. 호재가 다 나오면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료 비트코인 소멸이라고 가격 하죠.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관련주들 역시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죠. 있다. 대표적으로 네. 이제 차트를 좀 볼게요. 종목들. 우리는 주식 매매를 하니까 또 네. 봐야겠죠. 오늘 당일 강세 종목을 보면은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또 올라왔는데 사실 이제 코인에 여러분들 뭐 코인 쪽은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한창 디파이, 뭐 탈중앙 그리고 이제 NFT, 이제 대체불가 맞아요. 토큰이라고 하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핫합니다. 굉장히 핫한데 이 NFT라는 건 제가 이전에 이 메타버스라는 테마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제 각 세계관마다 이제 서로 교류가 가능해야 됩니다. 각 나라별로 화폐가 다르지만 환전이 되듯이 이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데 이 상호작용에는 결과적으로는 NFT가 쓰일 것 같다. 그래서 이 NFT 쪽은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코인 관련주도 맞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NFT 관련주입니다. 네. NFT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올라온 거고요. 실제로 원조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뭐가 있냐 보면은 비덴트 있죠. 맞아요. 원조격이죠. 네, 원조적으로 비덴트가 있습니다. 차트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오늘 뭐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7천만 원까지 올라왔다. 네. 이런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는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우리기술 투자도 있죠. 네. 우리기술 투자 뭐 대표적으로 이 두 종목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이 종목 역시도 오늘 좀 상승하나 싶더니 밀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ETF가 18일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을 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10월 중순에서 말경 해가지고 ETF 호재가 다 나왔는데도 제가 말씀드린 구간 횡보를 좀 하면서 6만에서 6만 $100를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조금 큰 하락이 올 것 같습니다. 큰 하락이 온다면 관련주들 역시도 굉장히 큰 하락이 올 수 있고 실제로 뭐 주식 매매하시면서 코인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 비트코인 가격 참고하시면서 말씀드렸던 10월 18일부터 말일경까지 ETF들이 계속 나올 때 그 호재가 실제로 실현이 됐을 때
가격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 61,100달러를 완전히 돌파해내지 못한다면 큰 하락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려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쪽으로 좀 악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조정이 더 나올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요즘 들어서 다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더 많은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좀 더 궁금해요. 악재는 없어요. 비트코인은 네. 악재는 없지만 현재의 포지션을 봐야 되는 게 온라인 금으로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이라고 말을 처음 했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은 지금 크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더 심화되지는 않고 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기적인 우려감은 굉장히 적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공급망 문제만 좀 해결이 된다면 당장의 큰 우려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재료 소멸입니다. 네. ETF라는 재료가 이미 호재가 이미 있었고 그 덕에 올랐지만 실제로 이전에도 CME 호재가 있었을 때 CME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가격이 또 굉장히 급락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료 소멸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재료 소멸로 인한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이고요. 제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상승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61,100달러를 좀 확실하게 돌파해줘야 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뭐 1억, 3억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은 큰 조정의 우려를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테마는 천연가스 그리고 비트코인이었는데요. 천연가스는 고, 비트코인 테마는 일단 스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테마와 관련돼서 그리고 아까 시장 분석도 해주셨는데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전 100점 100승 운영 원칙 만나보고요. 오늘의 도전 종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영 원칙부터 만나보시죠. 네, 도전 100점 100승 운영 원칙입니다. 매일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 1승을 챙겨가죠.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합니다.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고요.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일단 8종목이 편입이 됐고요. 그중에서 4승을 거둬서 50%의 확률로 지금 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코아스 맨 처음에 제시해 주시자마자 이제 승을 달성했고요. 노랑풍선, 현대해상도 빠른 시간 내에 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큐브엔터 가지고 나오셨는데 큐브엔터가 또 승을 가져갔죠. 아시아나 항공도 지금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광진실업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제시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매수가까지 지금 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포트에 담지는 않고 깍두기 상태로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전 4승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의 도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은요. 천연가스와 비료, 농산물 관련주로 팜스토리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현황과 그다음에 오늘의 도전 종목 확인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오늘의 도전 종목 매수가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의 도전 종목 매수가 이제 현재가로 하겠습니다. 2,230원인데 2,230원을 매수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30원 오늘의 도전 종목 매수가고요. 그동안에 팜스토리를 몇 번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유를 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지금 4승에서 머물러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얼른 승을 챙겨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AS 해볼 만한 종목 코데즈 컴바인 한번 해볼까요? 네,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편입시킨 이후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즈미디어와 함께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지금 굉장히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원래 좀 지켜줘야 됐던 자리를 다시 회복하나 싶더니 오늘 다시 한번 밀리면서 이게 추가 매수가 다시 한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 가격과 손절가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조금 AS가 들어갈 생각이고요. 현재로서는 막 크게 문제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한번 한다면 문제 없이 5% 수익 달성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코스피가 2,910부분을 좀 잘 마감하고 지킨 다음에 마감하면은
내일이랑 모레에는 좀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글로벌 악재들도 사실은 큰 악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에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원하던 자리까지 주지 않고 그대로 다시 올라서 수익권 5% 수익권을 달성해 줄 가능성이 역시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내려올 경우에는 좀 추가 매수 한 번과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좀 대응책을 말씀드리겠다. 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데즈 컴바인도 2차 매수가까지 매수까지 고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5% 수익 실현하고 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지금 승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도 요즘 시장 정말 좋지 않은데 이 정도면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잘 따라오고 계시다면 그래도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추가 매수 전략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도전 종목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 그동안에도 뭐 포트 편입을 시켰던 건 아닌데 언급을 좀 몇 번 해주셨어요. 이 종목 가지고 나오신 이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 곡물 관련주입니다. 비료랑 곡물 관련주인데 이 비료라는 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드는데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97%가량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비료 가격이 오르고 비료가 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비료가 부족하면은 곡물이 부족해집니다. 아무래도 식량난 쪽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실제로 공급이 해결되고 있지는 않아요. 푸틴 대통령이 아까 말했듯이 가능성이 있다, 할 생각이 있다 이거였지, 의향이 있다였지 현재 그 의향을 실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천연가스는 여전히 공급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GSE 같은 종목이 튀어 오른 거고요. 네. 오른 거고 실제로 이제 선물 가격 역시도 이제 반등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공급 확대가 당장은 되지 않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가 가격이 오른 지 좀 기간이 길어졌죠. 네. 실제로 이제 현물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는 이슈와 함께 GSE가 올랐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비료 이야기와 곡물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테마 상승이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봐도 많이 올랐다가 뭐 내려올 때 큰 물량을 소화하는 거래량이 없어요. 큰 물량을 소화하는 큰 거래량 없이 뭐 강한 매도세가 없이 좀 보던 지지 라인까지 내려와 주었습니다. 내려와 주었기 때문에 좀 본 거고요. 그 아래로도 지지 라인이 하나 있지만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유효한 추가 매수를 사용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좋은 지지 라인까지 왔는데 지수까지도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 라인이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거래량도 없고 받아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팜스토리를 골랐고요. 아무래도 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다, 계속해서 많이 올라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는 이제 비료와 곡물 관련된 이야기도 이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면 플라스틱 가격이 오르고 천연가스가 오르면 비료와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 이 정도까지는 연관지어서 테마의 이동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가 역시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관련주들도 볼만하지만 아무래도 천연가스의 상승도 역시도 굉장히 급격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비료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의식주에 조금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고 차트상으로도 단기적인 좋은 반등 자리에 다 왔기 때문에 좀 강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팜스토리를 가져오게 되었네요. 가지고 나오셨군요. 네. 팜스토리 지금 이렇게 차트 보니까 진짜 상승했던 것만큼 다시 하락을 해서 지금 매수를 해도 저점에서 매수가 유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장 반등과 함께 같이 반등이 나타난다면 5%가 아니라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전 백전백승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의 도전 종목은 팜스토리였고요. 매수가 저희가 동시효과 시작 전에 말씀을 빠르게 드렸습니다. 2,230원에 매수를 하셔서 5% 수익 챙겨가시면서 또 최지원 의원님은 5승까지 노려보실 수 있는 기회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가까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재원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순서입니다.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까지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정수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이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개인들이 또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시장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시장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밴드 전략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을 언급을 할 때 금요일 날이었죠. 지수 3,000을 일단 안착을 해줘야 이 하락세가 멈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거를 못 해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지수 3,000은커녕 지금 근처도 잘 못 가고 있는 시장인데 어쨌든 그래서 아직 시장이 바닥이 아니다라는 부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9월 29일서부터 해서 10월 1일까지 3일 동안 현금화 20% 정도를 해놔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부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시장이 바닥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으로 공략을 하더라도 만약에 단타, 단기, 낙폭과대 종목들로 공략을 하든 강한 섹터에 있는 종목으로 좀 안전한 쪽을 하겠다라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소비주가 유리하다라는 얘기 계속 해드리겠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도 잘 버텨줬어요. 오늘 여행주들 하나투어서부터 참 좋은 여행,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등 다 플러스로 다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엔터주들도 오늘 아침에 좀 강했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SM도 잘 올라가다가 밀렸던 부분들이고 초록뱀, 키스트, IHQ, SM 라이프 디자인, SM CNC 등등 이쪽에 있는 엔터주들도 오늘 좀 강세의 흐름을 지수가 2,900을 깰랑말랑하는 이 상황에서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참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수가 2,900을 무너뜨리게 되면 그때서는 밑으로 떨어질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렇게 떨어질 생각이 있는 모양으로 내려오게 되면 원래 개별주들이 더 폭락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강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엔터주만 강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으로 잠깐 한번 보면 우리나라 시장만 빠져요. 다우존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서 잘 유지가 하고 있거든요. 전일날 여기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못했던 부분들이지 밑으로 지금 빠지려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나라만 좀 심해요, 지금 흐름이. 일본 오늘 니케이 지수도 어제 강하게 올라와 놓고 지금 눌림목 수준인 거지 이 장대 양봉이 저점을 깬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마치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폭락을 한 것 같은 오늘 느낌이었는데 지금 빠진 게 네, 지금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해서 화면상으로 계속 지금 스탑만 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서 시장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주와 위드 코로나 관련주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사실 시장이 오늘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잠깐 덧붙여 드리면 개인들만이 양시장에서 지금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지금 1,199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정수 전문위원님 다시 연결해서 오늘 시장 점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다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차트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은 전저점 자리를 일단은 2,900을 좀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아직 깨진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깨진 시장은 아니고요. 코스닥도 저점을 또다시 깨거나 하는 흐름들은 아니니까 일단 이번 주 옵션 만기도 좀 살펴보면서 해외 시장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우존스랑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정고점들을 일단 두드리는 모양새지 아직 전저점을 깨거나 급락을 할 것 같은 아직 모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그러니까 전저점이 깨져도 이전에 있던 저점들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2,900이 깨지는 자리는 이 자리를 깨지는 자리와 비슷한데 그게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로는 3,200짜리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약하고 지금 불리한 그런 시장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나라 시장만 이런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짜증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모두가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은 맞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과거에서도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올라갈 때는 그것만큼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리 맨날 빠지고 맨날 이렇게 고통스러운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혼자 계속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나라 혼자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빠질 거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면서 전 세계 증시를 다 밑으로 뺄 텐데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2,900을 오늘 흔들어놨던 이유들은 아침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삼성그룹주들이 쭉 빠졌는데 먼저는 뭐 삼성그룹주들이 지난주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삼성그룹주를 매도한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실상으로 이제 아침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빠진 줄 알았는데 내용은 그렇진 않았어요. 반도체 전방 수요 불확실성이라는 뭐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거다라는 이제 그런 레포트들이 이어지면서 그런 기사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하락세를 주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뭐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엔터주의 흐름들 강했고 그리고 뭐 지수에서 지금 오늘 강했던 업종들이 그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13년 이래로 또 최고 소식 또 기록을 하면서 또 비철금속 관련주들 뭐 고려안이라든지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정유화학주들 뭐 LPG 가스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가격도 강세를 지속을 해줘서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도 강했죠. 어쨌든 뭐 그렇게 지금 강세 섹터 속에서 정유화학주하고 가스 관련주들 강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하기에는 만만한 종목들이 있지는 않아요. 여전히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 여행주도 잘 버텨줬지만 그 소비주들 그래서 여행, 카지노, 그다음에 영화 제작이라든지 뭐 엔터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이제 소비주들 이런 쪽들이 여전히 좀 좋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조금 이제 화면이 좀 고르지 않아서 요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 지수 3,000은 아직 안 됐다. 근데 이제 안착할 때까지 계속 이런 흐름들은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별화 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폭락세로 계속 이어지는 시장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 형직을 주고 삼성전자 그룹주들도 다시 반등을 주는 타이밍이 나올 텐데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있어요. 10월 14일 날에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여기서 함부로 투매보다는 좀 더 버티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지난주에 현금화했던 부분들 10% 20% 있다면 지수 3,000 안착한 다음에 안전하게 공략을 하든가 아니면 계속적인 소비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지난주도 비슷한 전략을 드렸고요. 안전해요 그쪽이. 일단 소비주들이 안전하다는 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자, 두 번째 오늘의 그 테마주 2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테마주는 테마주지만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이슈 일단 안 다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삼성전자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삼성전자 이제 향후 실적 둔화의 우려 등이 이제 하락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7만 원을 오늘 붕괴를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 수요가 불확실성이다. 뭐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신한금융투자에서 중국 전력 제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메모리 업황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을 발생을 시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KB증권에서는 레포트를 메모리 반도체 다운 사이클의 진입이 이제 수요보다는 최종 수요 감소보다는 IT 부품 공급 부족에 따른 그런 이제 세트 업체 생산 차질이 요인이 돼서 그쪽을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결국은 뭐 이제 그 중국 전력난에 의해서 뭐 PCB 기판이라든지 후공정 부품이라든지 이런 생산 차질 부분이 비롯해서 반도체 공급 부족 장기화로 가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 예측과 불확실성들과 그다음에 뭐 생산 차질이 동시적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빠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우려는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빠졌어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모든 종목들이 지금 모든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20% 30% 이미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을 얘기로 계속 주가를 계속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두고 우리나라 시장만 일단 꽉꽉 지금 눌러놓고 있는 좀 느낌이 너무 좀 억지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저 얘기가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줄 때까지 뭐 내일 당장 반등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쪽 애들이 하락세가 멈출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 삼성전자를 지지선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소통 방송 때 그 유튜브에서 제가 소통 방송도 방송이 끝나고 나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대부분 다들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계속 소비주 위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려봤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를 많이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삼성전자를 좀 이따가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소통방송에서 지지라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3가지 정도 지지라인이 나오는데 그 분석을 좀 이따가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거는 좀 이따 하고, 자, 그리고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 요게 이제 출전 매매 정수에서 한번 이제 최근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오늘 이전에 있었던 이슈가 다시 또 나오면서 이제 CJ그룹에서 SM 엔터테인먼트 합병 인수 검토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저번에도 한번 있어서 한번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원래 카카오도 같이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제 카카오보다는 지금 SM 엔터테인먼트의 유력한 매수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게 이제 CJ ENM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오늘 다시 기사화되면서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얘만 움직인 게 아니고요. SM CNC라는 종목이 같이 오늘 급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SM CNC가 좀 더 강하게 움직여주면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샀네요. 기타 법인하고. 그리고 지금 그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 SM의 이제 자회사죠. 디어유라는 그 팬덤 자회사가 이제 상장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도 같이 맞물리면서 좀 주가가 같이 이제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SM 디자인 라이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우상향으로 되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요거는 조정받으면은 다시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이것도 이제 그 엔터주입니다. 엔터주라서 지금 소비주들, 엔터주들 이쪽들이 뭐 실적도 괜찮고 지금 뭐 지난주에서도 SM이라든지 YD엔터라든지 이 음반, 공연, 그 다음에 이제 OTT 관련주들 뭐 영화 제작, 드라마 이쪽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살아있고 그래서 이쪽은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을 해봐도 좋을 종목으로 일단은 뭐 SM라이프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한 14% 정도 올라왔는데 좀 조정받으면 지금 시장에서 공략을 해봐도 지금도 손색이 없는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런 이슈 때문에 움직였다 말씀 좀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추천해둔 종목들 하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바로 키스트입니다. 자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참 시장이 어지럽고 공략하기 어렵죠. 그럴 때에서는 이걸 보세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 종목들을 바닥에 있는 종목들, 특히 OTT 관련주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K 콘텐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투자들이 이제 들어올 거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드라마 제작 회사라든지 OTT 관련주들 이쪽 애들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CJ ENM도 이제 티빙이라는 그런 OTT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키스트라든지 IHQ라든지 초록뱀 미디어라든지 이 모든 회사들이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 TV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 이제 기업들 OTT 그룹들 이제 뭐 웨이브라든지 왓챠라든지 얘네들도 이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이제 제작사 회사들하고의 이제 협업이라든지 투자가 계속 들어가겠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상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텐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키스트가 주가가 지금 굉장히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정받으면 계속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익은 꽤 났어요. 28% 정도의 수익을 최근에 이제 8월 요거 종목을 이제 8월 23일 날에 실전 매매 정수 아침에 추천해 드렸는데 28% 정도 올라와 있는데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이 지금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시장 점수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65점 양입니다. 이유는 시장이 음봉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양봉으로 바뀌면 시장 점수가 70점 이상 다시 올라가겠죠. 매수 포인트도 65점 양이고요. 다만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도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잘 버텼기 때문에 80점 우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고요. 잠시 뒤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제가 상담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종목에 대한 분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오늘의 특징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들어오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겠고요.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 인사드렸고요. 자,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